행복한 아침의 시작.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혜원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해졌죠. 일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도 늘면서 취업 준비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캠프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요, 직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더욱더 다양해져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취업 준비는요, 비단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부터 또 장애인분들 등 자신의 일터를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엔 일자리도 문제지만요,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것 또한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그분을 만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순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철호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순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90% 이상의 장애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데 저도 17년 전 이제 2000년도에 척수장애인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장애를 입으면 가정이 있는데요. 부정, 분노, 좌절, 수용의 단계인데 제가 23살 때 경기도에 일하러 가서 이제 주말에 쉬는 날 네. 외출 중에 갑자기 목에서 혈관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산재나 재보험이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도전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뒤 서울의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자립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이제 소심했는데 이제 주위에 또 만류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도 거부도 있었지만 그걸 그래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최초로 중증장애인 최연소 보험 설계사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근무도 했고요. 또 대학을 다니면서 일도 했는데 길거리에서 액세서리 자판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2005년도에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와, 내성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혀 다른 일을 또 이제 다양한 일을 해오셨네요. 네네. 그동안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또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 해오셨나요? 우리가 설립 초기부터 이동권, 접근권이 순천에 좀 많이 열악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꼭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또 법정대소가 채워졌고요. 네. 또 설립 이듬해부터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을 알리기 위해 인권 강좌나 인권 대학, 또 인권 영화제, 자립생활 세미나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길거리 캠페인과 서명 운동을 통해 네.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해 왔고요. 또 2009년도서부터는 전라남도 장애 정책 협상을 해오면서 많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해오고 또 네. 예산 확보도 해왔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에 지금 그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길거리 캠페인 저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해마다 네. 이제 이슈를 정하죠. 뭐 장애인 차별, 이동권, 자립생활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장애 주차장 문제 네네네. 등 그런 것들 이슈를 정해서 이제 서명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인권 교육하는 모습도 있고 참 다양한 활동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람됐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안타까웠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이동권 운동, 그래서 저상버스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네. 이제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낸 정책 조항 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이었는데 그게 2014년도에 네. 전국에서 최초로 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금 500만 원, 이제 14명 해서 7천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개인 능력보다는 저와 함께 협상을 했던 이제 장차연 팀과 그리고 이제 정책 파트너였던 이제 공무원들의 노력의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보도 환경이 굉장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 전동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제 보도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나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고도 나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보도 환경을 조사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공무원들에게 또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보도들이 그러니까 요철이 심합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도에 가로수가 있어서 또 지나가지도 못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도에 이제 뭐 장사를 한다고 해서 물건들이 놓아져 있는 경우들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시각에서 보려는 그런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증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또 경증의 장애인들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고요. 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그리고 이제 근속 기간이 짧아서 네. 자립생활에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일하기 힘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오는데 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또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수급비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수급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비를 책정할 때 가구별 소득을 책정하기보다는 개인별 소득을 재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수급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정책적인 노력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 말고도 이 주변 분들이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또 비단 중증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 곳곳에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이제 취업을 해서 그런 착한 기업, 착한 가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또 설선수범해서 착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주차장은 네. 꼭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꼭 법과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 토크 네.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네네. 어떤 건가요? 네, 문화의 다양성과 그리고 장애 공감 토크쇼인데요. 모레 6월 25일 일요일 날 조례 호수공원, 순천 조례 호수공원 원형 무대에서 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컨셉은 장애인이 편한 사회는 모두가 편하다. 유니버설 디자인 건설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입니다. 네. 그리고 참여자는 장애인 음악가인 허준 가수와 또 이남현 성악가 그리고 이제 특별 재능 기부로 탤런트 겸 가수로 이동준 씨가 참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요. 네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소장님도 또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저도 비중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저를 노래를 잘 안 시켜줘서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노래도 하고요. 네. 또 제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컨셉에 맞게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엔 장애인만 이동의 약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렇게 다양한 이동 약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벽을 만들지 않거나 또 장벽을 제거한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 인식, 제도에 기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증의 지적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또 먹지 마, 보지 마.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통제만 하니까 오히려 자기 주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게끔 아이캔적 입장에서 그들 눈높이에서 이제 개인별 사람 중심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중증의 지적 발달 장애인도 당당해서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바로 이 편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편견 없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년 저희가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해왔는데요. 네. 시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분명 시민들도 있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서명을 한다거나 무관심한 반응이 많았는데요. 맞아요. 네, 요즘 유행이죠. 길거리 토크 버스킹 공연. 네.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하고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이번 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끝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초중고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인권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장애 인권에 대해서 강의도 나갈 계획이고 또 적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셔서 인식 개선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주로 가보겠습니다. 명품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뭐 특별해서 나만 가질 수 있어서 비싸서 뭐 명품 좋아하는 이유는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먹거리에도 명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명품 먹거리 찾으러 상주로 가보시죠. 여러분, 이 명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신발? 가방? 옷?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주는 것들은 바로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것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지역에 이 건강한 명품을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찾아가보시죠. 우리 지역의 명품을 찾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로 가득한 곳에 우리의 최기정 리포터가 떴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이 드넓은 산에 도대체 어떤 명품이 숨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상주의 명품은 어디 있는 거죠? 저기 있습니다. 명품 찾았다. 땅의 기운이 가득한 명품,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신봤다. 그 삼 아니야? 예? 잡초야. 잡초요? 진짜 삼은요? 이게 삼이지. 우와, 잘생겼다. 이게 진짜 삼. 이거 잡초. 그래. 우와, 진짜 신봤다. 와, 여러분, 상주의 산속에서 만난 명품은요, 바로 명품 3입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이거 어디서 캐셨어요? 저 위에. 저 위에요? 저 위에. 겨우 하나 캐셨군요. 아니야, 저 위에 천지비까지야. 이 산에 널리고 널린 것이 산양산삼이다 라는 말씀. 여기 다 삼이죠, 이거? 그래도 되겠네. 여기 전부 삼. 원기 회복은 물론 산양산삼의 다양한 효능들은 말하기 입 아플 정도. 산양산삼 한 뿌리면 열 건강 보조제 부럽지 않다.
와, 산불이 보인다. 산불이 보여. 조심. 어이구. 와, 이야, 이 녀석도 잘생겼네. 두 뿌리, 한 뿌리, 두 뿌리. 오, 먼저 먹는 사람이 주인이야. 삼은 먼저 먹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요? 응. 그러면 저거 뭐예요? 흙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연의 기운이여 내게로 오라. 아, 온몸에 기운이 그냥 가득 들어가는 게 나 삼무고또. 아니 먹고 나니까 이게 기운이 막 넘치는데 일반 삼하고 사냥 삼하고 무슨 차이예요? 삼은 보통 인삼하고 산삼이 있는데 예. 산양삼은 사람이 산에다 씨를 심어서 자연이 키운 삼을 산양삼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더해진 보물 같은 산양산삼. 이곳에 오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 믿을 수 있고 당일 캔 산양산삼이니 자동으로 따라오는 신선함. 이러니 사람들이 바나나 안 바나나. 면역력엔 최고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섭해. 보약보다 좋은 명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니 바로 호랑이 기운 솟아나게 한다는 산삼주 되시겠다. 그냥 먹어도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주는 산삼인데 당금주로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산삼을 그냥 먹었을 때는 좋은 성분 중에 일부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성분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술을 담으면 술의 알코올 성분이 그 산삼의 귀한 성분을 녹여내서 그거를 이제 술로 마셨을 때 우리가 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빛깔도 곱고 산삼에 좋은 성분도 가득한 산삼주. 온몸이 후끈후끈. 효과 바로 나타나나요? 와우! 근데 그냥 조금 입만 댔을 뿐인데 산삼의 향긋한 향 그리고 온몸에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운이 그냥 가득 솟습니다. 아버지! 기운이 넘칩니다. 여러분 산양삼 당금주의 효능입니다. 아우 좋다 이거. 안동의 명품을 찾아 한달음에 달려온 기정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동의 명품을 찾아왔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버섯인가요? 예, 이게 우리 몸에 좋은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입니다. 아,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상황버섯? 약용버섯의 대표주자 상황버섯. 몸에 좋은 성분인 기본. 이곳의 상황버섯은 품질도 으뜸이라는데 분명 사장님의 남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 버섯 중에서도 귀하다는 그 상황버섯. 이게 재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상황버섯이 자연산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상황버섯을 한번 인공재배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재배법을 시행하다가 전국 최초로 상황버섯을 이렇게 원목으로 인공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한 사장님. 그 결과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우리 지역 명품이 탄생했다고. 많은 분들께서 버섯하면 상황버섯을 딱 최선을 꼽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버섯은 모든 버섯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버섯이 그중에 최고라고 하는 거는 버섯의 어떤 주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가장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면역력을 향상시켜줘서 우리 몸을 든든하게 해주는 거죠. 예. 버섯 중에 왕이라서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왕입니다. 상황입니다. 예. 얘가 왕입니다요. 버섯계의 왕 상황버섯. 여기서는 일일이 다려먹을 필요 없는 편리함도 볼 수 있다는데. 야, 이 몸에 좋은 상황버섯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이렇게 먹기 편한 식품으로 변신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약용버섯 그러면은 장기간 달여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티백이라든가 액상차 제품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젠 버섯도 티백 시대. 언제 어디서나 버섯을 차로 즐겨보자고요.
은은한 향이 입안을 감싸고 몸에 좋은 버섯을 간편하게 우와.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상황버섯의 은은한 향과 함께 좋은 기운이 제 몸속에 가득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이 명품 특산물을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도 축이고 건강도 챙기고 이거 간편하게 일석이조입니다. 건강 찾았네. 건강 찾았어. 우리 지역의 명품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무조건 비싸야만 명품이다. 아니죠.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명품 아닐까요? 여러분도 올여름 우리 지역의 명품 드시고 건강하게 올여름 보내세요. 네, 몸에 좋은 산양삼의 상황버섯까지 참 맛있고 몸에 좋은 명품들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요, 이 상황버섯 티백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 우려 먹을 수 있으니까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편리하기까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1, 2도가량 낮긴 하겠지만 체감온도는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모습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잠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 자동차. 하지만 구매할 때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고요. 또 신차를 구매했을 땐 나중에 되팔아도 산 가격에 반도 받지 못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는 신차 못지않은 중고차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고차 구매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자동차 구매하는 현명한 방법 대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 집집마다 한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의 수는 늘었지만 높은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잘만 고르면 신차 부럽지 않고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보 운전자에게도 쏙쏙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 소개합니다. 신차 시장만큼이나 거대하고 활발한 시장을 이루고 있는 중고차 시장. 하지만 중고차 구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고요. 법적으로 신차 시장만큼 안정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차를 구입할 때는 고가의 액수 때문에 중고차를 선호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전문 중고차 딜러를 찾아가서 구입 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짚어봤습니다. 새 차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차값. 네네네. 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네네. 그런데 중고차 정말 차종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물론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근데 취향만 보고 차량을 구입했다가는 낭패 보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이 차를 사야 하는지, 이 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중고차 구입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중고차 구매 노하우 첫 번째는 육안으로 차량 안팎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외관은 맑고 화창한 날 실외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각도에서 전후면을 번갈아 살펴보며 도색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각종 편의 장치들도 직접 작동해 봐야 합니다. 편하자고 타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 편한 장치가 작동이 안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가 CD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구입을 한 뒤에는 서로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미리 다 내가 하나하나씩 검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엔진을 보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차량의 보닛을 열고 안쪽에 있는 실리콘 실링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리콘을 손톱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거나 실리콘이 터진다면 사고로 인해 보닛이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팬더를 고정하기 위해 조여진 볼트를 확인하는데요. 볼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덧칠한 흔적이 있다면 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라는 바로 그 휠하우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휠하우스 보게 되면 이렇게 스포트 용접, 사람이 한 용접이 아니고 기계가 한 용접을 바로 스포트 용접이라고 하는데, 네네, 요것이 있으면 요거는 원래 생산할 때 나왔던 무사고차라고 구별할 수 있고, 수리를 한 차들은 요 스폰 용접 자국이 없고요. 용접 자국이 없고요. 요 실링이 똑똑똑 소리가 나면서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네, 요걸 바로 이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수 이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고 차량은 확인할 수 있지만 침수 차량도 육안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트렁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트렁크에서는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이 캡을 벗긴 후에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침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구별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네.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식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부식이 일어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부분은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흙탕물이 스며들기 쉬운 곳입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얼룩이나 가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시트 구석이나 좌석 레일 등 차량 깊숙한 부분에 녹슨 흔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가잭은 면봉이나 휴지를 이용해서 안쪽을 훑어보고요. 문 안쪽에 고무 접합부를 벗겨서 이물질과 악취를 확인합니다. 침수차들은요, 반드시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에 악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오물 냄새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향제나 혹은 그 항균 필터를 갈아도 그렇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크기로 세기로 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강으로 틀었을 때에 그 악취라든가 각종, 심지어는 물방울이 분무기처럼 뿌리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툭툭 튀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이나 히터를 털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차에 내가 시승을 했는데 방향제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나고 막 코를 찌를 정도로 독하게 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방향제를 강하게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침수차로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상태를 살펴봤다면 계약서도 따져봐야겠죠. 중고차를 살 때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사고, 침수 유무와 엔진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요. 기록부가 120 이내에 발급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능 기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성능 기록부가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들고 일치하는지, 사고 내역과 그 교환된 부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약간 딜러가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등록을 이렇게 접는다던가 그냥 사인만 무조건 저걸 하라고 하면, 사인을 강요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딜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살펴볼 때는 개설한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5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판매 후기가 자주 올라오는 것이 좋고요. 정식 사원증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라. 네. 그리고 중고차를 사실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도움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발품을 팔아서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거에 부합한다면, 내가 찾는 차라고 확신을 하시고 자동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자사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차를 사시는 것이
중고차 구입 요령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큰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 고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구매 요령 꼭 기억해 두었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딜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고급 정보들 잘 기억하셨다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 내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 마음을 달래주는 어디론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양양 달래촌입니다. 산이 있고 달이 있고 내가 흐르는 도심에선 꿈만 꾸던 자연의 골짜기. 이곳은 달래촌 사람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약간 모여. 군대 시스템인데 약간. 이른 아침은 모두가 함께 모여 아침밥을 먹는 걸로 시작되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그들의 일상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힐링 마을답게 우리 몸을 잘 알고 스스로 치유하자는 건강법에 대한 강좌가 열린 건데요. 건강에 관심 많은 마을 주민의 소문 접한 외지 사람들까지 공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자연 치유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우리 몸을 스스로 나으려고 노력해요. 아프면은. 네. 그 기능을 살려주면은 치유가 되는 거죠. 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왔었거든요. 아, 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서 왔었는데 네네. 실제 이렇게 치료받고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을 고쳐서 네. 잘못 먹었던 것을 제대로 잘 균형 맞게 먹음으로 해서 이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반인들이, 이건 누가 꼭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작년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두유를 좀 먹게 됐었는데 두유를 먹고 나서 한 달 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두유의 그 단백질이 위를 더 망가뜨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에 상처가 있으면은 위 자체도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근육이거든. 그러면 상처가 생긴 위에 네. 단백질을 먹어서 그 소화시키는 나온 효소는 네. 펩신이나 효소는 네. 효소는 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백질만 만나면 분해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위도 같이 분해하는 거죠. 상처난 위를. 그럼 위장병이 낫겠어요? 안 낫죠? 안 낫죠. 예. 그러니까 당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되는 사람은 외부에서 발효시켜가지고 단백질을 이미 아미노산으로 바꿔놓은 거, 미생물에 의해서. 그 발효식품하고 같이 먹으면은 위에는 아무 데미지가 없죠.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를 좀 당했어요. 네. 뒤에서 제 차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목이랑 어깨 충격이 상당한데. 네. 김기한 리포터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여기 지금 힘이 안 들어가죠? 이쪽이 약해요. 약하긴 한데, 네. 그래도 완전히 약한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조금. 그럼 아프니까 중년이다의 저자입니다. 환자 한 명 추가요. 디스크 때문에 어깨를 못 움직이면서 오른쪽은 팔이 이렇게 귀에 닿잖아요. 왼쪽은 안 올라가네. 예, 딱 여기까지입니다. 목 디스크 봤어요? 자, 봅시다. 예, 저 5번, 6번이 5번, 6번? 예, 튀어나왔다고. 봅시다. 여기 힘이 안 들어가네. 정확하네. 네, 맞네. 정확하네. 5번, 5번, 6번. 네. 엎드려 보세요. 벗어야 됩니다. 왜 통화? 방송이라 벗으면 좀. 괜찮아요. 저희가 안 괜찮아요. 배도 좀 나왔어. 졸지에 런닝 셔츠 바람. 헌데 아픈 어깨를 뾰족한 요철로 자극하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고통이 엄습합니다. 남자 부리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고 마른 거지 뭐. 자, 이제 바람 들어보세요. 에이, 이거 했다고 올라간다고 바로? 아니, 그거 말고 이쪽 팔.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 그죠? 오, 진짜 신기한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비스듬히 올라가네. 들어 올렸던 팔이 일자로 반듯하게 올라갔네요. 효과는 느끼는데 너무 아파요.
맞아봐. 맞았어요? 한번 그 부위 한번 맞아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자체가 아파요, 진짜. 자, 이제 아까 아픈 자리 봅시다. 안 아프죠? 네? 진짜 그래? 근데 이게 아까하고 달라? 네.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위에는 일종의 동종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 뭐냐면 통증이 와가 있는 부위에 더 극심한 통증을 잠시 주면은 우리 면역 체계는 가서 그 이미 쓸모 없어진 세포들을 싹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통증이 빨리 사라지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진짜. 몰랐던 우리 몸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멋진 자연을 가까이 하며 제대로 된 힐링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래나무 순을 따고 계시네요. 여기 와서 뜯어보셨어요, 언제? 처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거 먹고 뜯고 살았어요. 한 명, 두 명, 자연과 힐링이란 공통 분모를 안고 귀촌한 사람들. 요즘 마을의 화두는 자연농법인데요. 비료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명 무농약 액체 비료. 설탕이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1대1로 그 1대1 비율로 들어갑니다. 차면은 또 진하게 끓여서 또 부어 넣고 한 통 찰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설탕을 시럽으로 만들기 위한 솥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천연 액체 비료는 주변에 흔히 자라는 풀과 설탕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토양에 해를 끼치지 않아 유기농법에서 각광받고 있죠.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어떤 풀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온갖 풀과 잎이 액비가 다 되네. 예. 사람을 살리는 이 먹는 원줄이나 뭐 쑥, 쇠뜨기, 뭐 다양한 그 먹이. 데워온 풀과 잎사귀를 차곡차곡 넣은 뒤 설탕을 뿌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풀을 얹고 또다시 설탕을 켜켜이. 한 통 가득 채웠다면 이제 발효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열흘 뒤의 모습인데요. 시래기 같기도 하고 처음과 많이 달라졌네요. 보기는 좀 약간 베비 같은데 향이 정말 향긋해요. 근데 보통 설탕이면 막 개미가 막 달려드는데 이 안엔 개미가 없네. 설탕을 그렇게 부었는데. 독초에 상응하는 그 약초들이나 풀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걸러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겁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예. 독초도 들어가고.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예, 저는 자주 먹어봤습니다. 예. 냄새가 뭐 산야초 이렇게 뭐 정제한 것, 산야초를 농축시킨 농축액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액만 먹습니다. 액만요? 예. 예, 나무는 질기니까. 드셔보세요. 오, 맛있는데요? 담당 PD 입맛 저격! 이거 나중에 술하고 섞어서 칵테일로 만드는 맛이에요. 설마 술 생각밖에 없으신가요?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만 정작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현대인들. 그래서 마을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길 전문가, 야생화 전문가, 농사 전문가. 모두가 꿈꾸는 힐링 마을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데요. 천혜의 자연 1번지 강원도. 그 안에서도 힐링으로 손꼽히는 마을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자연에 순응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터전이 모두가 가보고 싶은 마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도 올 여름 이 강원도 양양에서 휴가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참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는 재미, 사는 재미가 쏠쏠한 프리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목포에서도 프리마켓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재미난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 가보시죠. 공원 한복판에 시장이 생겼다?
골라! 이곳은 바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흥겨운 프리마켓 되시겠다. 모두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재미있고 의미 있고 알찬 주말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부터라.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프리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프리마켓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남학중앙공원. 이번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이 모여 마켓을 열었는데요. 그 이름부터 기가 막힌 후를 털어 마켓. 사면 요 바지 너무 커요. 5,000원. 100일도 안 됐어요. 요거 쟁여놨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옷. 오늘 잘 팔려야 할 텐데요. 이걸 한다니까 여기는 급식비 이제 내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열심히 진짜 밤새서 만들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 열정의 현장 개봉 박두. 프리마켓을 위해 밤잠 반납해가며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빴던 건 카페 운영진과 스태프들. 규모가 크다 보니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요. 그런데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했대요? 이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판매자분들이 이제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게 되고, 저는 그 참가비로 행사 준비를 하고 또 남은 돈으로 이제 급식비로 기부를 하게 되고요. 또 당일 판매하신 분들의 판매 수익금 일부 10% 정도를 또 판매자분들께서 기부를 하셔가지고. 아하, 이분들이 말로만 듣던 기부천사들이구먼. 이렇게 좋은 일에 오늘 유랑 리포터 임무가 막중한데요. 이 원피스는 15,000원이요. 네, 아들. 아들. 아이고, 유랑 리포터 장사법부터 배워야겠어요. 장사수완 좋은 이 꼬마 아가씨한테 비법 좀 전수 받아봐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책들 다 읽었나요? 다는 아닌데 이제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 책 여기 서점이잖아요. 길거리 서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시간 드릴게요. 자, 이 책 서점 홍보 한번 해주세요. 시작. 책 사세요. 책 한 권에 1,000원이에요. 10,000원에 12개예요. 책 사세요. 배웠으니 이제 직접 팔아봐야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웃기다. 네. 야, 봐봐. 엄마, 딸! 이렇게. 이거 사야겠다. 그죠? 얼마예요, 이거? 2,000원. 2,000원. 두 개에 3,000원. 엄마도 이거 하나 하세요. 너무 예뻐. 드디어 판매 성공! 이번 마켓에 참여한 업체는 80여 곳. 수익금은 좋은 곳에 쓰인다니 물건도 사고 기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기회라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소품도 가득! 유랑 리포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제 가녀린 살목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이거 얼마예요? 얘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 5,000원? 5,000원이요? 네. 5,000원. 감독님, 이거 5,000원이래요. 저 사주세요. 자, 저희 감독님이 계산할 겁니다. 빨리 사주세요. 진짜로. 에헤이, 아이처럼 떼쓰기는. 아무래도 장소가 공원이다 보니 아이들 손잡고 나온 가족들이 많은데요. 주말을 함께 보내며 즐거운 체험까지 즐기니 추억은 차곡차곡 쌓이고 엄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자전거만 타고 놀았는데 오늘은 이쁜 핀도 사고 그래서 좋았어요. 소문난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지사. 정말 물밀듯 밀려오는데요. 북적북적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마켓. 우리 마을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목포에 이렇게 마켓이 있어가지고 나오니까 애기 옷도 있고 여러 제 옷도 있고 해서 가격도 있고 싸고 좋은 것 같아요. 싸고 저렴하고 재질도 괜찮고 폼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장터들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저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볼거리, 즐길거리만 있다면 진정한 장터가 아니죠. 입이 행복한 먹거리도 한가득.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도 많이 오셨고요. 아무래도 오늘 다 판매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저희 건어물은 이제 최상급으로 해가지고 양도 푸짐하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오셔서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좋은 물건 많아요.
여기 저기 완판 행진. 흥겨운 음악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니 공연도 한창인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주인공, 또 우리 이웃이 주인공,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봅니다. 이런 마켓 또 하실 거죠? 저희는 이제 온라인 카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특히나 좀 많이 도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장서서 좋은 행사 많이 기획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참여, 따뜻한 마음들에 감탄하게 되는 후를 털어 마켓.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내고 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이 많이 열리면 좋겠죠? 걱정도 훌훌, 슬픔도 훌훌,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훌훌 털어 마켓 출발! 네, 이 프리마켓 어떻게 보셨나요? 참 다양한 물건들도 있고요. 참 가면은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참 의미 있는 게 이 수익금의 일부가 좋은 곳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좋은 의미의 프리마켓이 많이 생겨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이죠. 문화인 시작합니다. 제19회 예쁜 엽서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일간 순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물사랑을 주제로 펼쳐진 공모전 입상 작품들로 우리 지역 여수, 순천, 광양의 청소년들이 만든 시간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도 풋풋한 상상력을 관제엽서 크기의 작은 손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순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다음 주 화요일 시작됩니다. 금난새 지휘자의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가 금난새 지휘자는 그동안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유머러스한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온 클래식의 거장이죠. 지난 2015년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부임해 우리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맞춤 기획 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다채로운 앙상블 등 풍성한 공연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해당 지역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보여온 찾아가는 공연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공연에 쉽고 재미난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게 됩니다. 금난새 지휘자가 함께하는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는 클래식을요 정말 재미나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음악계의 거장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하죠. 저도 예전에 금난새 지휘자가 하는 공연을 봤는데 정말 클래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예쁜 엽서전은요 서툴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서는 영유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면역력 향상과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정장제와 영양제를 지급합니다. 여수 지역 출생아로 6개월, 18개월 국가필수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급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 아기에게는 정장제가, 생후 18개월 아기에게는 영양제 한 통을 지급하는데요. 여수 지역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가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소아 건강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전문 지식과 강의 역량을 갖춘 저작권 청년 강사 양성을 위해 청년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